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7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딘 감동의 순간. 나라의 주권조차 없던 1948년 생 모리츠 동계올림픽, 런던 하계올림픽에 당당히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 작은 첫걸음이지만 위대한 여정 뒤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영웅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져 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노력이 더해져 불가능에 가깝던 이 기적을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몰랐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 그 이야기의 시작은 꼭 1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총 35회의 동하계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 3,259명 참가. 337개의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역사.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비밀의 상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오간 900여 장의 편지. 그 뒤편에 자리한 각고의 노력들. 감동과 환희, 경쟁과 승리의 무대 올림픽. 런던 올림픽의 출전, 첫 번째 드라마를 만들어내기까지. 지치고 쓰러져도 앞을 향해 달려갔던 수많은 이들이 빚어낸 이야기. 조선의 스포츠맨들.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 된 서울 YMCA. 이 공간에서 피 끓는 애국심을 가진 두 청년이 의기투합을 시작했습니다. 체육협회와 맞서 싸우려면 우리도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움츠려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 말에 동의하네. 조선과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힘을 모으고 나갈 길을 만들자. 우리 조국에 체육 총괄기구를 만들어 보세. 1919년 일본이 만든 조선체육협회. 그것의 대항마가 될 체육기구를 설립하려는 엘리트들의 움직임. 이에 추진력을 더해준 변봉현. 그의 등장으로 젊은이들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신문 창간이 허용된 후 자신이 몸담게 된 신문에 체육기관 창립의 당위성에 관한 기고문을 3일 동안 써내려간 건데요. 모두의 희망을 메시지로 함축한 기고문.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 그 제목만큼 간절한 빛을 염원하던 우리에게 오래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 찾아옵니다. 1920년 7월 13일 인사동에서 개최된 창립총회. 70여 명의 발기인이 모여든 자리에서 선출된 초대 회장 장두현 선생님.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 조선에 사회적, 통일적 체육기관이 없음은 참으로 우리들이 안타깝게 여기던 일이었고 민족의 수치라고 하겠다. 우리들은 여기에 느낀 바 있어 조선 체육회 창립을 발기하는 것이니 조선 사회의 동지 여러분들은 와서 찬동해 주기를 바란다. 조선 체육회 탄생.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조선 체육회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제와 대항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제와 같이 부닥쳐서 어떤 같은 룰 아래 그 일을 했다라는. 김종열 회장님이 우리 30대 그 대한체육회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대회를 참가하시게 되는데요. 이 대회 참가할 때 당시에 이제 감독 선생님이 자주 이런 말을 하셨대요. 경기할 때마다 너희는 지금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창립 첫 해 가을 전국 체육대회의 모태가 된 전조선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한 조선체육회. 소리 없는 독립전쟁은 그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폐막일,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 조선인 선발을 철저히 배제했던 일본이 예외로 삼은 종목. 눈물을 삼키며 일본 대표로 출전한 손기정 선수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건데요. Asiatischen Tugenden und Energie hat der Koreaner den Marathonlauf absolviert. Durch gleißende Sonne, asphaltgestellte Steine, in einem rasenden Endspurt jagt er heran, der kleine Mann. Die rote Sonne im weißen Feld leuchtet. Jetzt legt er einen Endspurt hin, er spurtet die letzte gerade herunter, als wäre er frisch. Gleich einem Naturphänomen ist er herausgelaufen. Ein Naturläufer mit letzter Kraft, so läuft Son, der Marathonsieger von 1936, durch das Ziel. 2시간 29분 19초. 당시 세계 기록을 새롭게 써내려간 최고의 마라토너. 마음껏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나는 나라 없을 때 너무나라 국기를 잠깐 빌려가지고 가서 우승을 하기 때문에 그 표창대에 올랐을 때는 그 나라의 국가와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라톤에 왜 우승했나 하는 기쁨에서도 서름의 눈물을 흘렸다고 나는. 고스란히 느껴지는 민족의 비애. 일본의 최고의 마라토너한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일본 올림픽 금메달을 요구를 했는데 획득을 못해요. 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손기정 선수가 일본의 한을 풀어준 거랍니다. 그건 20년 만에 그게 한이래요. 일본의 한을 풀어준 게 우리 조선인이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솔직히 그때 당시에 올림픽이라는 거 자체의 의미도 잘 없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다 뛰는 경기에서 우리 조선의 선수가 1등을 했다는 그 자체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식민지를 벗어난 정말 최고의 민족이다를 어떻게 보면 검증받은 셈이잖아요. 그래서 손기정의 메달의 그 의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한을 풀면서 조선인이 온전히 누려야 할 우승의 기쁨까지 앗아갔습니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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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부터 나흘 뒤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신문 한 장. 뭐예요? 뭐예요? 손기정 선수 가슴에서 일장기가 사라졌습니다. 조선인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일본인들은 분노했죠. 당시 한반도 전체에 이 거리 어딘가에 기쁨으로 울려 퍼졌을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획득. 거기에 더해진 일장기 말소 사건은 모두에게 안타까운 눈물 대신 민족의 자긍심을 선사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큰 용기와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신 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선 체육계 중심에 선 인물. 그분을 지금 만나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당시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던 여운형 선생님. 일장기가 사라진 배후에는 그의 기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되게 눈에 거슬렸던 거죠.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검열에 걸리게 됩니다. 관련자들이 전부 이제 그 체포가 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조선중앙일보사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폐간되는 그런 비운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여운형 선생님의 생애가 담긴 공간. 질곡의 역사 속에 그의 삶은 남달리 강건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온 모습은 오랜 시간 한결같았는데요. 난 청년당이라는 근대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그 대표로 김기식 선생님을 1차 대전 직후에 파리 강화회에 파견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동경 유학생들에게 28 독립선언을 하도록 젊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보내신 거예요. 국내로 들어와서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서 알렸어요. 그것이 바로 3.1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인물. 몽양 선생님의 삶은 태양을 꿈꾸다는 호처럼 그 누구보다 뜨거웠는데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잘 몰랐던 면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독 약하고 병치레가 잦으셨다는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기르셨다고 하셨는데요.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지친 국민들이 운동을 통해 강인함과 건강한 정신을 기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상하이 푸단대학 체육학과 명예교수까지 맡을 정도로 철봉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에 지식과 실력을 겸비했던 여운형 선생님. 명예교수 시절 해외에서 한 연설로 예기치 못한 불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연설했던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일본의 수배자 명단에 뜹니다. 또 신한청년단 활동도 하시잖아요.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딱 됐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여운형은 야구장에 가면 무조건 잡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야구에 굉장히 광이셨대요. 그래서 진짜로 야구장에 일본의 경찰들이 급습을 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여운형 선생님이 야구를 보러 그래서 잡혀가지고 징역 3년을 이제 일제강점기에 사시고 나오시거든요. 1930년부터 3년간의 고달픈 옥살이. 국내 항일 운동에 복귀한 여운형 선생님은 민족주의 체육관을 주장하셨는데요. 어째서 체육을 장려해야 하겠느냐 하면 그건 건전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합니다. 좀 더 훌륭하고 튼튼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안위해서는 못 씁니다. 체육의 보급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 민족의 체질과 의식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스포츠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1920년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스포츠를 통한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던 조선의 스포츠맨들. 뜻밖의 불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제에 의한 조선체육회 강제 해산. 막으려고 해도 지켜보려 해도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침묵으로 버텨야 했던 시간들. 오랜 시간 불로를 삼키던 이 땅에 1945년 8월 15일 환희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몽양 선생님 역시 분주한 행보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잡혀 있었던 곳이에요. 서대문 영문소인데 전국에서 혹은 조금 넓게 보면 만주나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잡혀오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세게 독립운동했던 분이 다 잡혀오는 곳인데 8월 16일 날 이곳에 방문을 하죠.
그들에게 해방이 됐다는 이야기를 알린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 다 출소가 되는 거니까 가서 전국 방방곳곳에 해방의 소식을 알릴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함께 좀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행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날 오후 휘문중학교를 방문. 또다시 열정의 목소리를 토해낸 여운형 선생님. 운동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 앞에서 건국준비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연설회를 열었던 건데요. 42년도에 무슨 그 촉이 있으셨는지 일본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그 건국 준비를 하세요. 그때 이제 장권이라는 YMCA 유도 사범에게 총책을 맡기고 건국 치안대를 이제 준비를 시켜요. 미군정이 시작되는 9월 6일까지 우리나라가 근 한 20여일간 무정부 상태거든요. 이거를 그 장권 선생을 시켜서 체육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들 있잖아요. 뭐 식량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키게 합니다. 전국을 다. 광복 후 최초의 전국 체육대회인 자유해방경축 전국 종합경기대회 입장식이 태극기를 든 손기정 씨를 선두로 시작돼 조선 육상년 자유해방 경축 전국 종합경기대회를 필두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한 조선체육회. 대한민국 스포츠의 2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운형 선생님 곁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약할 동반자들이 모여듭니다. 올림픽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이상백 선생,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미국에서 날아온 전경무 선생님이 그들인데요. 세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한 건 오직 1948년 열릴 올림픽 참가였습니다. 이 세계인들에게 조선이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올림픽에 참가합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움직여야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앞에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국제협회에 적어도 5개가 회원국으로 돼야 된다. 두 번째가 NOC라고 하죠. 우리나라 하면 KOC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이 IO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런 그런 조건들을 다 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상백 씨가 이런 일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올림픽 참가에 큰 기여를 한 이상백 선생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지은 이상화 시인의 동생인 그는 뛰어난 농구 실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여운형 선생님과 힘을 합쳤고, 멀고도 험한 올림픽 가입의 실무를 맡아 고군분투했는데요. 그의 첫걸음은 한 인물과의 서신 교환.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편지의 수신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비밀의 베일을 벗겨낸 이대택 교수. 미지의 영역에 접근한 계기가 궁금해집니다. 그거는 뭐 이거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빙고 게임 끝. 근데 사실 발견할 때까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한국과 미국으로 간 900여 장의 서신. 이것을 발굴하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 나갔으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서신 교환을 했을 거고 그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국내에는 그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군정 기록들, 그리고 미국의 국가기록원, IOC 본부에 있는 로젠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자료를 방문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브런디지 컬렉션이라는 특정 그 뭉텅이의 자료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일명 브런디지 컬렉션으로 명명한 자료들. 올림픽 참가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숨은 노력을 고스란히 모아둔 브런디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계 스포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1900년대 초반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미국의 대표 선수. 그래서 올림피언입니다. 특히 브런디지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그 이상을 가장 잘 구현하고, 그것을 올림픽의 하나의 이데올로지로 딱 자리 잡게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런디지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다. 올림픽 출전의 숨은 조력자가 바로 브런디지였습니다. 브런디지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수수께끼의 서신들. 올림픽 출전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열악한 상황을 이겨낸 비하인드 스토리가 바로 이 브런디지 컬렉션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상상하지 못한 열정과 노력을 쏟아냈던 영웅들.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머나먼 곳까지 날려보낸 진심 어린 염원들. 그중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발신인의 이름은 단 한 명. 제이콥 던, 한국 이름 전경무. 그의 삶은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전경무 선생님에 대한 오랜 기억을 간직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전경무예요. 이 사진은 전경무 씨가 해방되고서 재미 한인들이 우리 성북동 집에 와서 묵게 됐는데, 그때 전경무 씨가 1946년 2월에 한국에 왔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알게 됐고, 영어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한 소년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던 멋있는 독립운동가. 그는 5살의 나이에 가족들과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됐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시건 주립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한국 실종을 재미 한인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한국이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미국에서 홍보하고. 짧았지만 강렬했던 인연으로 훗날 전경무 선생님에 관한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기증한 안영주 씨. 제일 귀하게 여긴다는 육성연설을 들을 때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In spite of the Japanese military, gendarmerie and officialdom with their guns and bayonets and the honeycombing of the land, the Korean people in their will have faced the despot, not with the strength of equal arms, but with the strength of a superior courage of conscience and conviction of patriots who are unafraid to die for their country.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고국을 사랑한 남자. 미 국무성과의 친분까지 갖춘 전경무 선생님은 올림픽 출전의 밑거름을 마련할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올림픽위원회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뉴욕에서 한번 만나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당분간 뉴욕에 갈 일은 없고 12월 초에 시카고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만나 의논하면 좋겠군요. 언제든 오십시오. 내일 시카고로 갑니다.
조선 청년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은 열망을 담은 그런 편지, 일종의 신입장 같은 걸 정경무 씨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정경무 씨는 여하튼 올림픽 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임무를 받고 브런디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런디지는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매우 잘 지도해줬습니다. 심지어는 브런디지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IOC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스포츠 협회의 회장들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남부로 떠났던 여행은 좋았나요? 덕분에 미국 아마추어 협회의 제임스 심과 국제 아마추어 연맹의 리터 씨를 잘 만났습니다. 저는 곧 올 3월 초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2월 20일에 시카고에서 기차를 갈아탑니다. 그때 당신 사무실로 전화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한국의 체육협회들이 국제연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런던 올림픽 가기 전 최소한 한 2, 3년 동안 그 오가던 편지들이 그 당시에는 비정치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업무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브론디지가 됐든 정경무 씨가 됐든 여운형이 됐든 굉장히 이런 어떤 열망 내지는 어떤 의도나 그 감사의 글들이 꽤 진솔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 저는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IOC 인준 전에 국제연맹 가입이 완료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국제 아마추어 연맹들로부터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6월 IOC의 결정이 순조롭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전보하겠습니다. 6월 스톡홀름 회의에서 당신이 기대하던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 첫 출전에 박차를 가하던 1947년 4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듭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가 영예의 월계관을 쓰게 된 건데요. 이걸 뭐 세계 싱크로고 우승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 완전히 기분 났죠. 뭐 사실은 그것 때문에라도 IOC에서도 인준을 받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죠. 정말 나만이 그 선수단이 그만큼의 실력이 있어? 를 일소해소시켜준 것이 서윤복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이거든요. 22일 마라톤의 왕자 서윤복 선수 일행은 민족의 영예를 선물로 당당히 개선했다. 버스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신기록을 지어 옥다발과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거머쥔 우승. 경기 중에 운동화 끈이 풀린 것도 극복해낸 결실이기에 우리 국민은 더 없는 큰 감격을 느꼈고 여운형 선생님도 이를 함께 나눴습니다. 송기정 선생, 남성용 선생은 백림에 와서 1등, 3등을 하고도 우리나라 깃발을 못 달고 뛰었단 말이야. 내가 인양반들한테 내가 교육받을 적엔 너는 인마 어떻게든지 저거 해가지고서 이 태극기를 휘날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의 이 당면 과제다. 그러니까 달릴 적에도 인마 조국을 위해서 달린다는 이 생각을 해라. 건각으로 우리 민족의 한을 녹여내준 서윤복 선수. 그는 민족의 영웅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서윤복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까 족배 천하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족배 천하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발로서 세계를 제패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했던 일보다 이 서윤복 선수가 한 일이 더욱더 큰 일이다. 정말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커다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서윤복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재패가 바로 2달 뒤에 있을 IOC 총회에 인준을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땀으로 이뤄낸 위대한 결실. 한여름 불어오는 바람 같은 소식이었지만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죠. 국제올림픽위원회 자격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 결국 한국올림픽위원회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올림픽 총회가 열리는 스톡홀름으로 날아가기로 한 건데요.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인물은 정경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역만리로 향하는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머나먼 여정을 떠난 하늘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올림픽위원회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불의의 참배를 당한 조선체육회 부회장 고 전경무 씨의 체육장은 6월 18일 아침 서울에서 잠옷 엄숙하게 집행되었다. 추락사고로 절명한 전경무 선생님. 브런디지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올림픽 인준을 향해 가던 꿈은 잠시 길을 잃고 맙니다. 사고가 일어난 20여일 후 최초의 체육장이 끝없는 애도의 물결 아래 거행됐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추도사도 이어졌는데요. 작은 거인 전경무 선생님은 48년의 짧은 생을 끝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전경무 선생님의 죽음은 슬픔을 넘어 민족의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허망했던 사고. 올림픽 참가를 위한 어떠한 임무도 마다하지 않았던 전경무 선생님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목숨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스톡홀름까지만 날아가면 꿈이 이루어질 텐데 슬픔 속에만 주저앉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스포츠맨들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떠한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이어가야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다음 스토리텔러는 미국에 거주하던 재미 독립운동가 이원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전경무를 도왔기에 큰 충격이 엄습했지만 동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합니다. (3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지만 시민권이 없던 이원순 선생님. 미국 여권도 대한민국 여권 발급도 불가능한 상황. 여권을 타이핑하고 손수 제작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나는 미국의 시민도 아니고 너는 한국 정부가 여한 건 바람스러웠어. 그래 생각도 못해서 내가 내 여한 거는 맹길었어요. 그 영국 그 총영사가 방에 들어가서 난 그걸 내놓으니까는 그 받는 사람이 머리를 국적하면서 이게 뭐냐고. 이거 내 여한건이다. 근데 개인의 여한건도 있느냐? 나라가 없는 사람인데 그 뭐 누구더러 여한건을 하겠냐? 영사에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영사에 가서 보고 한참 안 나올 적에 이건 참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조금이더 나와서 날들어 들어오래거든요. 그 들어오려면 하여간 얘기할 기원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난 사정을 얘기했어요. 알아듣겠다.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설을 받았어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도착한 스톡홀름. 이원순 선생님의 두 어깨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대표해서 온 이원순입니다. 여러분은 손기정의 서름을 알고 있습니까? 조선인이었지만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다행히 연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 연설의 기록을 찾아 향한 곳. 국제적인 휴양 도시 스위스 로잔입니다. 이곳은 올림픽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국제 스포츠의 중심에 자리한 올림픽 박물관. 굳게 닫힌 수장고에서 어떤 역사를 마주하게 될까요? Le deuxième élément qu'on a, alors ça c'est le procès-verbal de la session de Stockholm. Donc la session, vous avez tous les membres du CIO qui se retrouvent pour discuter de thèmes divers. Il y a des nouveaux membres qui sont nommés. Et puis il y a un représentant coréen qui arrive, se présente comme étant un monsieur Lee et qui est en fait un nouveau membre coréen qui remplace l'ancien représentant de la Corée qui est apparemment décédé dans un accident d'avion pendant le conflit mondial. Donc personne ne le connaît, mais il est vraiment là pour dire que la Corée souhaite participer aux Jeux de Londres en fait. 총회 참석 후 이원순 선생님이 받은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Voilà, quelques semaines après la session de Stockholm, le CIO envoie une lettre via Otto Mayer, qui est le représentant lausannois du président Edström, qui n'est pas à ce moment-là à Lausanne, et qui confirme en fait la décision de la session du CIO que le CNO coréen est reconnu maintenant et qu'il peut participer aux Jeux de Londres 1948 et de Saint-Moritz 1948 pour les Jeux d'hiver.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 올림픽 참가 예비 인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전쟁이 끝났으면 해방된 나라들이 결국은 독립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승전국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총대를 매서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줄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에이버리 브론디지가 자기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방식까지 도입해가며 IOC 위원들을 총회에서 설득해가며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최소한 임시의 인준이라도 줘서 그때 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합시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 아닙니까? 라면서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모두의 기쁨 뒤편엔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말하는 복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1948년 그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이제 참가를 하는데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그 출전하는데 경비 마련을 위해서 그 올림픽 후원권을 이제 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이제 돈을 마련해서 선수단들에게 이제 이제 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후원권을 만들면서 그 여기에 도안으로 이제 인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정경무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 올림픽 후원권에 이제 그 도안으로 추모하기 위해서 집어넣고 해서 이 후원권을 발행을 해서 이 돈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그런 그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서려 있는 스포츠맨들의 아픔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크고 작은 11번의 테러에 시달렸던 여운형 선생님. 집이 폭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지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마는데요. 1947년 7월 19일 해화동 로터리. 12번째 테러를 피하지 못하고 타계한 민족의 지도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이 당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건 여운형 선생은 좀 통상 좀 진보적 민족주의자 혹은 중도 좌파 뭐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실제로 뭐 좌익 계열에서 뭐 대표적인 지도자였었고 박헌영과 여운형 양대 산맥이었었기 때문에 좌익 입장에선 아니 이왕 이렇게 할 거 그냥 확실히 우리 편 들어주지 이건데 또 반대편에선 이승만, 김구 같은 우익 거두들과도 또 되게 친해요. 특히 김규일 씨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었고 또 미군정조차도 저 친구는 좌익에서 빼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운형 입장에선 본인이 맘만 먹었으면 그냥 이렇게 좀 그 한쪽 방향으로 확 가서 반대편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권력을 차지했으면 충분히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를 갈등의 도구로 이용하면 민족이 분단될 수밖에 없고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의 사익을 포기하고 좌우 갈등을 이렇게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 눈에 보기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 거죠. 인민장이 열리던 날 8월의 뜨거운 태양도 아랑곳 없이 서울 운동장에는 60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운구를 잡고 이어진 행렬. 선생의 마지막 유언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조선 조국 이 두 마디 말씀을 하고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더욱들 슬퍼하고 못 잊어하고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하시는 원로들은 몽양 선생을 한국 스포츠, 한국 체육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올림픽 참가의 수건을 풀어냈지만 직접 보지 못한 채 떠나신 몽양 선생님. 금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한 장의 종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했던 영웅들. 그분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무엇보다 아름다운 결과물이 바로 이 런던 올림픽 참가를 허락하는 인준서였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 수없는 인고와 희생을 거쳐 올림픽 참가의 첫 페이지를 향해 비로소 날아오를 순간. (1948년 1월) 아름다운 비행이 시작됩니다. 3명의 대표 선수가 향한 곳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도시 스위스 생모리츠. 1월 30일 열린 제5회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개회식. The Koreans, the only contestants representing Asia.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3명의 선수가 출전. 코리아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자리가 되었습니다. 울력을 떠나 국제대항 경기장인 1948년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해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수백 명이 그들의 장도를 극복하고 특히 국민들의 대대적인 성원 속에 기차에 몸을 싣고 부산항으로 출발한 대표팀.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박 21일의 여정. 기차와 배에 번갈아 몸을 실어야 했던 선수단. 비행기까지 교통수단만 모두 13번 갈아타는 강행군이 이어졌습니다. 9개국 12개 도시를 거쳐야 했던
고단한 길.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무사히 런던에 안착했습니다. 열일곱 개 종목에 59개국 4,104명의 선수가 참가한 올림픽 개막식은 성대하고 화려했습니다. 7월 29일 날 2시 35분에 개회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에 조마조마했었냐면 우리나라가 38선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38번째 입장하게 되지 않을까. 마침 29번째. 그래서 자마이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영국 황제 앞에서 크게 모자를 벗으면서 큰 절로 인사를 일주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동방예의지국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너무 커서 그 당시 관중들한테 주최국 다음에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세계인의 환영을 받은 동방예의지국 스포츠맨들. 쟁쟁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뎌야 할 시간. 어떤 노력의 결실을 맺었을까요? Of Australia well up too. Kang Hwan-in representing Korea. He's come a long way for this, but he swings. Oh, into the net. Over to Bill Stern. Men's high hurdle. 기대와 달리 세계 무대의 벽은 높았습니다. 또 한 번의 쾌거를 노리던 마라톤. 보스턴의 영웅 서윤복 선수는 심적 부담과 외국 선수들의 견제에 좋은 기록을 올리지 못했지만 또 다른 기대주 최윤칠 선수가 두각을 보였는데요. 최윤칠 선수가 37kg에서 40kg까지요. 그러니까 3kg를 1등을 하는데 40kg 그 지점에 일어나서 쥐가 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뛰는 거예요. 뭐 다리를 꼬집고 거기 피내고 막 했는데도 도저히 못 걸어서 스타디움이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게 돼요. 선수들에게 불운이 겹쳐 안타까운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대표 선수가 출전했던 사이클 종목.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산웅 선수였는데요. 같아서 한국에 가서도 1등해야지 폐암에 가서도 1등한 사람인데 지금 그 자리가 이보 오도청 묘지 뒤를 가면은 거기 그 강이 있지라 그걸 넘어왔다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준비할 게 해외에서 가져갈 것과 자전거 한 대만 메고 이거 탈출한 거예요. 탈출했는데 인민군인이 그 여러 군데 서 있는데 못 가게 해줬어. 그래서 나는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잔돈을 동전을 많이 바꿔나가 한 줌 줬대요. 빨리 가라고 보내줘서 넘어갔는데 천신만고를 겪었지만 황산웅 선수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돌발 상황으로 완주를 하지 못했던 건데요. 그 나라의 선수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영감 치고 또 밑에 한 사람이 발로 이렇게 자전거를 치었대요. 그러니까 뭐 살아날 길이 없지. 꼴찌하기도 힘든데 그래 정신력이 강하니까 타고 질 거니까 중간을 좀 더 오고 많이 모자랐나 봐요. 자기들도 같이 울었대요. 같이 통곡하며 울었대요. 남은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고 기록되는 72년 전의 역사. 또 다른 기억을 전해줄 유족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런던 올림픽 기념품들이에요. 너무도 소중한 물건들. 귀한 유산을 남겨준 사람은 농구 대표팀이었던 안병석 선수. 한국 펜단트예요. 이거를 한국서 못 만들고 영국 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페넌트를 비롯해 가슴에 달던 흉장.
안병석 선수가 입었던 선수복까지 1948년의 숨결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게 이제 오동나무 상자예요. 흔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상자 속 물건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거는 일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올림픽 가시기 전에 45년도 1945년도서부터 49년까지 쓰신 일기예요. 그 안에 그냥 일기장인가 보다 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런던 올림픽 관계된 자료가 나와요. 72년 전 안병석 선수는 일기장에 어떤 생각을 담아냈을까? 나는 무의식 중에 경쟁이다. 어떻든지 타인보다 좀 더 잘해야 한다. 돌연 성태군이 와서 이번 선발에 된 거 축하한다. 라는 말에 나는 그 순간 멍해졌다. 오, 드디어 그날이 오늘도 왔구나. 얼마나 어려운 무서운 현실인가. 나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팀 선발까지의 경쟁과 고뇌.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는 아들의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29일자에 나와요. 안즉 독립도 못한 아직 독립도 못한 우리 조선의 부족한 경제력에 참석하는 것이니만큼 가면 반드시 우승을 해야 한다. 우승, 우승. 말로는 쉬운 승리.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하면 안 될 일이 없을 줄 나는 믿는다. 자네 값어치 있는 일인 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농구 인생 런던 올림픽 가신 그 관계되는 자료 중에서는 제일 빼어난 자료예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 중에 어느 하나 값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아들. 고단한 여정을 담은 기록부터 꼼꼼히 모아둔 런던 올림픽의 추억들. 자신이 밟아온 자취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든 것을 통해 후대에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말이 아니었을지. 당신 자료라기보다는 당신 삶이니까 당신 역사인 거야. 인생이고. 개인의 역사가 모여 나라의 역사가 되고 나 하나가 모여 우리가 되고 어느 누구는 유일함으로 빛을 발하고 고막 부상을 이겨낸 메달리스트도 최초 속의 최초가 된 메달리스트도 출전 선수 모두는 태극기의 의미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스포츠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땀의 기억이. 땀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땀의 결산, 결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올림픽 대회고 그런 올림픽에 48년 처음 나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요. 이 역사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이 이 영화의 한 시간을 전부 다 메꿔주고 단역이든 주연이든 메꿔주듯이 그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를 이렇게 메꿔주신 것 같아요. 스포츠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당신들이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 오늘도 우리는 1948년의 뜨거운 여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찬란한 기억들을 선사해준 조선의 스포츠맨.
대신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한국체육 탄생 100주년, 그 소중한 발자취와 더불어 우리는 더욱 값진 땀방울, 그리고 더욱 크게 울려 퍼질 내일의 함성을 꿈꿉니다.